나를 성장시켜주는 주문 공식 미러링입니다. 새해가 되면 여러가지 계획으로 마음이 한껏 들뜨게합니다. 그 계획들을 다이어리에 한 줄 한 줄 꾹꾹 눌러 한 페이지를 꽉 채우기도 하고, 다짐을 위한 강한 의지를 앞세워 내 방 한켠에 선명한 글씨로 인쇄에 걸어놓고 아침 저녁으로 시크릿 법칙을 적용시키는 방법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적어 보았나요? 아직 안 하셨나요? 괜찮습니다. 아직 음력으로는 새해가 아닙니다. 많이들 하고 싶은 것 중에 한 가지, 돈 많이 벌고 싶다라는 계획, 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나는 적게 일하고 많이 벌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기간과 금액을 정하면 완벽한 나만의 시크릿 보물지도가 완성됩니다. 적게 일하고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당신의 삶은 꿈꾸는 대로 바뀔 수 있다. 주 4시간만 일하며 새로운 일과 삶과 방식을 개척한 타이탄의 도구들의 저자 팀 페리스. 그가 전하는 최소한만 일하고 원하는 대로 사는 법. 나는 4시간만 일한다를 통해서 말합니다. 팀 페리스는 이 책을 통해서 타이밍과 파킨슨 법칙에 대해서 심플하게 정의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물어봅니다. 아니면 거울 속 나에게 미러링 해봅니다. 당신은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언제부터 그 계획을 실행할 것입니까? 그럼 보통은 적당한 시기가 오면 할 생각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가장 최적의 타이밍을 노리는 것이죠. 승률 100%를 위한 욕심이 한가득 담긴 답변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한 방을 노려치게 되는 최적의 타이밍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MLB 역사상 가장 최다 홈런 친 선수 1위, 단일 시즌 최다 홈런의 주인공 베리 본즈마저도 시즌 최고 타율은 3할 7푼 0리입니다.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고의 1등도 10번의 방망이를 휘둘러서 3.7개의 유효 공을 받아쳤고, 받아친 공에서 홈런을 만들어 세계 최고 왕자 자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팀 페리스는 말합니다. 적당한 타이밍은 없다. 가장 중요한 모든 일에서 타이밍이란 놈은 항상 제멋대로이다. 직장을 그만둘 최적의 시기를 기다린다? 별들은 절대로 일직선으로 정렬하지 않는 법이며, 인생의 신호등도 모두 다 동시에 파란불일 수는 없다. 삼라만상이 당신에게 맞서 음모를 꾸미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모든 볼링핀이 원하는 대로 세워지도록 자기 길에서 벗어나려 하지도 않는다. 꼭 들어맞는 상황은 절대로 없다. 언젠가라는 말은 당신이 꿈만 꾸다가 생을 마감하게 할 병이다. 찬반 양론 리스트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또한 나쁘기는 마찬가지다. 당신에게 어떤 일이 중요하고 결국에는 그 일을 원한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라. 단 중간에 방향을 수정할 뿐이다. 여러분은 이제 시작하실 건가요? 시작할 준비가 되었던, 아직 되지 않았던 상관없습니다. 생각을 하게 된 것의 준비는 이미 마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도화지와 볼펜 한 자루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 준비된 도화지의 크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메모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종이에 목표를 적습니다. 지금 당장 적습니다. 목표는 실현 가능한 것을 세워야 한다고 흔히들 말합니다. 그 말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선 큰 목표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유별나게 큰 목표를 세우면 아드레날린이 생성된다. 이 아드레날린은 목표를 이루는데 동반되는 피할 수 없는 고난이나 시련을 인내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평범한 수준의 포부에서 비롯된 현실적인 목표는 영감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문제를 부채질해서 결국 당신을 포기하게 만들 뿐이다. 주어지는 대가가 그저 그렇다면 당신의 노력 또한 그저 그럴 수밖에 없다. 그리스 섬을 일주하는 선상 여행을 위해서라면 벽이라도 통과하겠지만 오하이주 콜럼버스 주말 여행 정도로 위해서라면 먹던 시리얼 브랜드조차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낚시도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이 더 잘 되듯이 자신감이 부족한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들의 안타를 생각할 때 홈런을 몰아치기 쉬운 법이다. 큰 목표를 위한 경쟁은 적기 마련이니까. 저도 이런 공식을 4, 5년 전부터 어렴풋이 적용해 보았고 1년 6개월 전부터는 집중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게 되었습니다. 5년 전 저의 자산 총합은 탈탈 털어 4천만 원이 전부였고 하던 사업은 폐업을 해야 했고 중학생, 초등학생 2 자녀와 아내를 둔 46세 가장이었습니다. 지금은 내 공간 미용실 그리고 부동산 3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부모님이 그러했듯이 저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 시간을 늘리며 그 방법이 열심히 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을 찾게 되는 동기를 발견하게 되는 행운이 저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책 한 권 비밀문이 열리듯 나에게도 엄청난 행운이 찾아온 것입니다.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활활 타오를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에 어스름인 것을. 책 속에 비밀이 있다는 것을요. 5년 전과 현재 달라진 것이 있다면 아침을 5시 30분에 맞이합니다. 금연에도 성공했습니다. 또한 1년에 한 번 버킷리스트로 나에게 큰 선물을 줍니다. 책 읽는 것을 너무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8월 100일 동안 88권의 책을 읽은 경험은 위인들에게 텔레파시를 선물 받은 값진 순간이었습니다. 당시의 목표가 100일 동안 100권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텔레비전, 술, SNS, 잠 모든 것을 멀리하고 운동과 집, 일만 집중하니까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글 쓰는 것을 너무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5, 6시간 글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재밌고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능 기부도 작년에 10회를 달성했습니다. 저는 100회가 목표입니다. 10년은 할 생각으로 100회를 정한 것입니다. 운동 체력이 엄청 좋아졌습니다. 웬만한 20대에도 뒤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하루에 등산을 30km 할 정도고 자전거를 하루에 150km 탈 정도이며 달리기는 일주일에 60km 딸과 새벽에 합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자산이 5년 동안 무려 40배로 증가했습니다. 그렇다고 일만 하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주변 다른 동기 자영업자들에 비해서 가족여행도 더 다녀왔고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에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특별하게 했습니다. 큰 일을 하려면 당신이 큰 일을 필요로 해야 한다 라는 말을 저는 좋아합니다. 당신이 물어야 할 것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 가 아니라 무엇이 나를 흥분시키는가이다. 그 흥분된 제가 정한 목표, 각오의 에너지와 꾸준함을 주는 원천이고 가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율주행 노선을 이탈하지 않은 채 계속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론 지쳐서 못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유명한 넷플릭스 인기 시리즈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그냥 밤새워 시리즈를 몰입해서 보고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최근 가장 재밌게 본 이성균 아이유 주연의 나의 아저씨를 3일에 걸쳐 몰아보고 바로 이탈했던 노선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파키슨 법칙에 근간을 두고 하는 저만의 방법입니다.
인기 드라마 영화는 기획에서 구성하는 스토리 전개를 생각하며 보는데 영상을 편집하고 대본을 작성하는데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파키슨 법칙. 파키슨 법칙에 따르면 어떤 일을 완수하도록 주어진 시간에 비례하여 그 업무의 중요성과 복잡성은 점점 더 크게 인식된다. 마감 시한이 임박했을 때 불가사의한 힘을 발휘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만약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데 24시간이 주어진다면 당신의 시간적 압박으로 인해 일의 실행에만 집중하면서 꼭 필요한 것들로만 하게 된다. 똑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데 일주일이 주어지면 6일 동안 별것도 아닌 일을 크게 벌여 씨름을 하게 된다. 제발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만약 똑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2달이란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 일은 그야말로 정신을 좀먹는 괴물로 변해버린다. 게다가 마감 시한이 짧으면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최종 결과가 마찬가지거나 오히려 높은 수준으로 보이게 된다. 우리도 학창시절 이미 경험했습니다. 시험 전날 밤새워 가며 몰아치기 했던 공부의 위력을 추억으로 모두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일상에, 나의 꿈에, 목표에, 직장에서 하는 사업에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성공한 위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시작은 극히 평범한 것이라는 것을요. 마지막으로 팀 페리스가 우리 모두를 성장시키기 위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끝인사로 대신하며 앞으로 쌓여있는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근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중요한 일로만 제한하라. 2. 중요한 일로만 업무를 제한하기 위해서 근무 시간을 줄여라. 가장 좋은 방법은 2가지를 다 활용하는 것이다. 수입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몇 가지 중요한 업무를 찾아내 그 일들의 아주 짧고 분명한 마감 시한을 갖도록 시간표를 짜는 것이다.